박과 작물을 기를 때는 덩굴순을 필요에 따라 적심하여 몇 갈래 순을 길러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째 마디에서 적심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순 몇째 마디까지는 나온 순을 제거하고 또 몇째 마디 순부터 기른다. 특히 손자순에서 열매를 달아먹는 참외는 더욱 설명이 복잡합니다. 친절히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성장 원리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 밭 여건이나 의도에 따라 해도 됩니다. 저는 박과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참외만 손자순에 열린다는 딱 한 가지 원리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식물 생장 원리와 제 의도에 따라 재배합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참외는 손자손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이것만 알면 솔직히 병만 나오면 참외 먹습니다. 박과 작물은 모두 마디마다 순이 나오고 원순은 어미순, 원순에서 나온 2차순은 아들순, 아들순에서 나온 3차순을 흔히 손자순이라고 부르죠. 박과 작물은 어느 순에서나 암꽃, 즉 열매 달린 꽃이 피는데 참외만 손자순에 주로 달립니다. 그럼 어미순이나 아들순에는 절대 안 달리냐고요? 달리긴 합니다만 귀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걸 키울 수 없습니다. 박과 작물 모두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어 교배 즉 수정을 해야 기실되는데 그중 오이만큼은 수정시키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수정시키면 먹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박과 작물 몇 가지 특성을 알면 참외뿐만 아니라 수박, 호박, 오이, 단호박 다 가꿀 수 있습니다. 참외를 심는 간격도 그렇습니다. 내가 참외를 키울 방법과 자리에 따라 정합니다. 저는 한 포기당 2줄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키우려니 한 5, 6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땅에다 기억하게 재배하려면 줄기가 뻗어나갈 걸 고려하면 됩니다. 재배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니 황당하시겠지만 다음에 이제는 순치기 요령을 알면 감을 잡을 겁니다. 참외를 비롯한 모든 박과 작물은 아시다시피 덩굴 식물로 덩굴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 세 가지가 올라옵니다. 순과 감아 오르기 위한 덩굴 손과 또 꽃이 나옵니다. 물론 꽃은 수꽃과 처음부터 열매가 달리는 암꽃이 핍니다. 흔히 말하는 아들순, 손자순 하는 이 순들은 자르지 않아도 나오긴 하지만 적심, 즉 윗순을 자르면 더 잘 나오겠죠. 어차피 원순에서는 암꽃이 잘 피지 않으니 2차 순을 내고 또 3차 순을 내야 거기에 암꽃이 피겠죠. 많은 자료에서 몇 마디에서 자르라고 하는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잘라도 되고 그냥 키우자 하는 아들 줄기 수에 여유를 두어 개 두어 그 위를 자르면 생각하기 쉽습니다. 윗순을 자르면 남은 마디에서 모두 순이 올라옵니다. 만일 세 가닥 줄기로 키우려면 딱 세 마디만 남기지 말고 여유 두어 한 5마디 남기고 자르면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합니다. 올라오는 순을 보면 여기에도 정화 우세성이 발현되어 위쪽 즉 끝쪽에 있는 순이 10중 8구 더 잘 큽니다. 그래서 아랫순을 제거하고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외는 있습니다. 올라오는 걸 보고 잘 크는 순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주면 됩니다. 그럼 아들순은 몇 개를 길러야 하는데 처음 재배하는 분은 당연히 의문을 갖겠죠. 정답은 당연히 키울 자리를 보고 결정해야겠죠. 땅바닥에 심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키우려면 서너 가닥, 저처럼 공중에 매달아 키우려면 두세 줄기를 키우면 됩니다. 처음 재배하면 작은 것 하나도 궁금합니다. 그럼 아들순은 몇 마디에서 자르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서도 자르마다 12째 마디, 15째 마디, 18째 마디 분분한데 정답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범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장소이면 짧게, 넓으면 길게 두면 됩니다. 저는 2가닥으로 공중 재배를 하니 그물 끝이 한계입니다. 거기서 자르면 됩니다. 물을 필요한 가닥만큼 키우다 보면 이제 손자손 첫째 마디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암꽃이 막 핍니다. 첫 마디부터 2-3개 피는데 순을 계속 연장시킨다고 암꽃이 계속 따라 피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어미줄기나 아들줄기에도 암꽃이 피긴 하지만 기형과가 되거나
열매 맺는 데 힘을 쏟아 줄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니 과감히 제거합니다. 아들 손에서 올라오는 손자손 중에서 첫째 마디부터 몇 마디까지는 참외를 착화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암꽃이 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열매도 작고 당도 또한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덩굴이 절 자랄 때라 입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판매하는 전문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텃밭 농은 착과시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재배 여건과 의도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라는 덩굴 보고 아래 순에 착과시켜도 됩니다. 손자순은 자르는가? 자른다면 몇 마디에서 자르는가? 일단 열매를 몇 개를 달까에 따라 다릅니다. 달고자 하는 참외 개수보다 두세 개의 잎을 더 두고 자르면 됩니다. 착과시키는 개수도 덩굴이 어느 정도 뻗었으면 2개, 그렇지 않으면 1개를 달면 됩니다. 참외 1개가 크는데 필요한 잎수는 대략 8개에서 10개라고 합니다. 이 참외가 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잎은 같은 가지에 있는 잎인데 그 외 다른 부위 잎도 영향을 끼치고 또 남은 손자순 마디에서 증손자순이 올라오니 모든 걸 감안하면 됩니다. 손자순을 적심하는 시기는 암꽃이 열리면 바로 하고 수정 결실이 되지 않으면 다음 증손자순에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증손자순도 암꽃이 피냐고요? 네, 고손자순에도 똑같이 열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암꽃에 열린 참외를 수정 결실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벌이 도와주지만 때로는 목마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을 때 수꽃 가운데 수술대에 있는 꽃가루를 암꽃 가운데 암술대에 묻히면 됩니다. 직접 수꽃을 따서 묻히든 아니면 면봉이나 붓으로 묻히든 그건 편리한 대로 합니다. 수꽃은 아들 줄기에 수없이 열려 있으니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소규모 텃밭 재배에서만 하는 방법이고 대규모 재배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일단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크는데 대략 한 달 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참외 한 포기에 앞에 설명처럼 키우니 나름인데 한 상자가 33개 내외이니 대략 포기당 한 상자 정도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자순에도 마지막에 순이 또 나옵니다. 증손자순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참외꽃이 피고 수정, 결실 익어갑니다. 줄기에만 마르지 않는다면 고손자순에도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즉 증손자부터는 작은 뼘 한 뼘 나오면 무조건 순짓기를 합니다. 좋은 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막 자릅니다. 이와 같이 참외는 손자순에서 열리는 것만 알면 상황과 의도에 따라 키우면 됩니다. 병에만 없으면요. 참외에도 다른 박과 작물처럼 녹균병, 흰가루병 등이 있고 진딧물, 총체벌레 등 해충도 있습니다. 이런 병은 다른 작물에도 또 박과 작물에도 공통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유독 참외에 잘 오는 병이 녹균병입니다. 병 증상은 아래 영상처럼 하에서부터 잎에 반점이 생기면서 병반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균병 다스린 것을 저는 2번째 유념할 것으로 꼽았습니다. 이 녹균병은 곰팡이 병이니만큼 습할 때 잘 생기지만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 차이일 뿐이지 건조한 날씨에도 발생합니다. 주로 하엽 늙은 잎부터 시작되는데 반점이 커져 잎으로의 기능을 못하니 열린 참외도 크지 않고 결국 일찍 농사를 접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엽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엽은 새잎에 비해 질소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질소분이 많이 부족해도 이 병에 잘 걸립니다. 그렇다고 질소를 듬뿍 주면 이번엔 당연히 열매가 잘 열리지 않고 덩굴만 무성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도 균형 있는 시비가 중요합니다.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제 기능을 못하는 잎은 부지런히 따주어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것은 모든 작물 재배의 공통적인 점이고 녹균병 방제를 위해 병이 오기 전에는 예방약제를, 병이 걸리면 예방약제와 치료제를 함께 살포해야 합니다. 병이 번지고 있는데도 방치하면 금방 온대로 번져 불과 몇 개 못 따먹고 참외 농사가 조기에 끝납니다. 친환경약이든 농약이든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심기도 전에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작물에게나 그 수가 많으면
병이 별로 더 많고 몇 폭이 안 될 때는 병이 적습니다. 그저 재배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됩니다. 농사는 종합과학이고 종합기술입니다. 어찌 이 두 가지만 알면 농사를 짓겠습니까만 다른 농사에 비해 이 두 가지가 차배 농사가 갖는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텃밭 농사는 지음에 있어서 재배하기 쉬운 작물을 골라 심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반대입니다.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쾌감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